이틀 동안의 한나라당 연찬회가 끝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결정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론까지 거론하면서 인사검증 라인의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 분이죠. 한나라당 소장파 초선 모임 민본 21 소속의 김용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이번 연찬회 일단 총평부터 해주시죠. 일단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실관계 하나를 좀 바로잡아야 되겠는데요. 저는 민본 21 소속은 아닙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이번 연찬회에서 사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러 가지 다룰 법안에 대해서 이제 당정 협의, 저희들 간에 이제 토론이 있었고, 그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88 개각에 대한 사실 국민적인 슬픔과 분노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 개혁에 대해서 청와대에 강력하게 요구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개각과 관련한 이제 인사 책임자 문책 부분과 관련해서요. 이 김 의원께서는 대통령 책임론까지 거론을 하셨던데 어떤 이유에서인지요? 일단 사실 우리가 이 인사 검증을 할 때 이게 한두 달 하는 건 아닙니다. 두세 달, 서너 달 충분히 하죠. 그러니까 복수의 내정자를 상대로 해서 인사검증팀에서요. 그리고 서약서를, 그러니까 소위 이제 내정자한테 서약서를 받아서 국세청, 검찰 모든 걸 동원해서 사실 UER처럼 다 들여다볼 겁니다. 예. 만약에 이 과정에서 청문회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만약에 밝혀내지 못했다면 인사검증팀이 있으나 마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거기서 많이 잡아내지 못했다면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한 소위 하자들이 드러났는데 이 정도 하자들은 여론에서 다음에 언론에서 견딜만 할 거다. 야당에서도 이 정도면은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했던 이런 정무적 판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제 내정을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는 대통령도 좀 책임이 있다 이런 지적이셨던 건가요? 일단은 사실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겠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국민의 눈높이가 예전하고는 전혀 달라졌거든요. 특히 이 정부 들어서만 해서도 사실 위장전입이니 탈세 문제니 이런 것들 때문에 장관직 내정을 취소한 사례도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그 정도면은 언론이나 다음에 야당에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아니한 판단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정무적 판단을 했던 사람들은 대통령을 잘못 모신 거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금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하시게끔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단의 그룹들을 이번에 확실하게 문책을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연찬회에서 이제 오간 내용들을 보게 되면 문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예. 특히 안상수 대표는 이제 사람보다는 시스템의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면서 문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약간 우리 안상수 대표님 말씀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차제에 이번에 확실하게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검증팀에서 언론이나 야당에서 제기했던 의혹을 몰랐다면 시스템적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네. 그러나 그건 아닐 거거든요. 이미 다 나와 있었던 내용들이 언론에 이제 공개되고 야당에서 제기했을 텐데 검증팀도 이미 알고 있었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우리가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 능력이 있다 이런 것만 갖고 장관을 내정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했던 이 정무적 판단 부분. 이거는 지금 시스템적 개혁으로는 잘 안 되는 거죠. 네. 결국은 사람의 문제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다른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리하고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했으면 그래도 청와대가 그 정도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던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아니요. 지금 소위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총리하고 장관이 이제 사퇴를 했죠. 문제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반드시 시스템적 개혁뿐만이 아니라 인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앞으로도 민정 라인을 비롯한 조금 전에 이제 정무적 판단을 했던 이제 일군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인책 계속 요구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마찬가지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차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중요하게 하반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타격을 입은 게 사실이거든요. 네. 지금 사실 대통령께서 새로운 국정 운영 방향도 제시하셨고, 뭔가 이제 우리 한나라당도 심기일전에서 새롭게 나아가려고 하는 마당에 이런 타격을 지금 입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무언가 불가피하게 수술을 해야지 앞으로 하반기에 나머지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그것이 아마 국민적으로도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도 지난번에 한번 이제 시끄럽고 나서 인적 쇄신을 한 차례 한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때 그 인책이 좀 안 됐던, 정리가 안 됐던 사람들을 이번에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인사에 깊숙이 개입했던 분들,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대통령을 보좌했던 분들 중에서 특히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정 아니면 정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 그건 제가 지금 특정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요 문제는 저희 당내에서도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갈 겁니다. 네. 이 김 의원께서는 조현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으시잖아요. 예. 근데 결국 이제 조 청장 임명이 됐고 야당에서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 이번 연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사실 이제 연찬회에서는 인적 시스템 개편이나 그러니까 인적 시스템 검증 시스템이죠. 이거에 대한 개편이나 사람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장관으로 임명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얘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총리나 2명의 장관이 낙마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빨리 지금 남은 장관이라도 임명을 해서 안정적으로 조금 안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통령께서 장관을 임명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금방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현호 청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민적인 이런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데 임명이 이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유감스럽죠. 네. 하여튼 이왕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요. 결국은 조현호 청장 문제는 이제 민주당하고 노무현 재단에서 법적으로 이 소송을 걸지 않았습니까? 네. 그 결과를 보고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과 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좀 화제를 바꿔서요. 예. 어제 연찬회에서 불법 사찰 문제도 공개적으로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찰 피해자로 이제 밝힌 정두원, 남경필, 정태근 의원이 이제 다시 강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예. 그 의원들 반응은 어땠는지요? 사실 요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특히 이 불법 사찰의 대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제 소관부서인 정무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국무총리실. 네. 제가 그래서 그걸 분명히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거는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하는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그렇죠. 말씀인고 하니 이 불법 사찰이 있었다 없었다를 다 떠나서 지금 이 사찰의 내용을 누구한테 보고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고 하니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국무총리 실장 직속기구이고 국무총리 실장이 이 내용을 보고받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고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권태신 전 국무총리 실장께서는요. 네. 그러면 사찰한 내용은 있고요. 보고받은 사람이 없으면 이게 지금 도대체 정부가 돌아가는 꼴로 맞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이명박 정부가 정말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밝혀야 되고 저는 그래서 야당에서 사실 국정조사를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예. 사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딱히 제가 이걸 어떻게 거부할 것이냐. 제가 당지도부의 결정이나 당론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입장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네. 예, 근데 이번 연찬회에서 불법 사찰 배우로 이상득 의원 이름까지 노골적으로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제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하게 정부의 공식 조직이 어떤 일을 벌여서 당연히 거기에 이제 국민이 세금이 들어갔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보고를 받은 사람이 없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아마 이것을 반드시 밝혀야지만 그 외에 누가 있다,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런 사실 추문들을
뭐 일거에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하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그 21세기 민주정부, 민주주의를 한다는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차제 이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께서는 지난 총선 때 그 이상득 의원 이선 후퇴를 주장한 그 7인 성명 멤버 중에 한 분이셨지 않습니까? 그때 55인 성명이었죠. 55인 성명이었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그런 그 용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 아직 지금 이상득 부의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팩트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건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이상득 부의장하고 지금 바로 연결시키는 거는 정확하게 지금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하여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민적 의혹이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고 누구한테 보고했느냐, 누가 지시를 했느냐, 이거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건 거기에서 우리가 이 모든 사태를 풀어나가는 계기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정무위 소속이시니까요. 만약에 야당이 국정조사를 한다면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으신 건지요? 그거는 제가 국정조사를 제가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 정무위 내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할 거고요. 특히 이거는 우리 김무성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하고 이제 상의를 해야 할 텐데요. 이거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야당이 6건인가 7건의 국정조사하고 특별위원회를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면 정기국회가 자체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주당과 이제 협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검찰에서 깨끗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제 개인 입장으로 봐서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국정조사 수용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당청 소통 문제로 좀 넘어가 좀 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이번 그 개각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앞으로 좀 개선이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우리 집권여당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제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사실 집권 여당이 청와대나 대통령의 인사의 뜻에 반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이것을 관철시켰던 예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네. 지난 김대중 정부 때 장상, 장대환 총리 이런 분들도 결과론적으로 사실 거부가 됐지만 낙마를 시킨 건 아니었거든요. 여소야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 표결에서 진 거지 스스로 사퇴를 시키거나 낙마를 시켰던 게 아닙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집권여당에서 국민의 뜻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청와대에 결코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달하였고 이 전달을 통해서 청와대하고 이제 대통령께서 이 뜻을 수용한 것 아니겠어요, 사실상?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제 당이 분명하게 입장을 갖고요. 당 청이 대등한 관계 이런 관계를 끌고 나가는 것. 저는 거기서부터 이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당은 민심을 정확하게 살피고 민심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당이 하여튼 청와대에 민심을 정확하게 수집해서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반드시 반대되는 의견이 청와대가 있거나 정부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바로잡는 이런 관철시키는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